램스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시작과 끝. 자, 왼쪽 또는 오른쪽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될 건데요. 시작을 할 때 불가리안 백의 위치는 발의 바깥쪽 옆에 바디에 불가리안 백 바디가 위치해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가슴은 반드시 옆으로 놓여져 있는 불가리안 백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성호 선생님께서 시작 자세를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선생님 지금 왼쪽 편에 두고 시작을 했죠. 그래서 발 바깥쪽, 왼쪽 발의 바깥쪽에 바디가 위치해 있고요. 또는 여기서 시작해도 괜찮은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가슴은 불가리안 백 바디를 향해 있는 거, 이렇게 돼야 시작 자세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 잘 되는 좋은 자세 성호 선생님께서 램스윙 5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세와 끝 자세는 동일하다. 내려주시고 둘, 셋, 넷, 다섯. 감사합니다. 자, 지금 보셨다시피 자,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허리와 목은 중립을 유지를 합니다. 두 번째, 바닥에 내려놓는 순간까지 메인 핸들을 잡고 있어야 하며 던지는 임팩트가 없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시선과 가슴 그리고 불가리안 백은 같은 곳을 쫓아야 합니다. 네 번째, 일어섰을 때 팔꿈치는 어깨 넓이 이상, 그 다음에 팔꿈치는 어깨를 기준으로 수평 이상여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일어섰을 때 시선은 정면, 그 다음에 목과 허리는 중립이어야 하며 무릎은 펴 있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불가리안 백이 등에 부딪히며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합니다. 일곱 번째, 매번 시작과 끝은 같은 위치에 있어야 하며 불가리안 백은 지면에 확실히 닿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호 선생님이 멋진 모습을 보여주셨고, 자, 그러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세를 소령 선생님께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허리와 목은 중립 유지. 자, 처음 시작 보시면 목도 구부려지고 허리도 구부려졌죠? 이거 안 되는 거고요. 일어서면서도 당연히 구부린 상태에서 하면 안 되겠고, 일어서 있는 자세에서도 이렇게 꾸부정하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 다시 내려놔 주시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바닥에 내려놓는 순간까지 메인 핸들을 잡고 있어야 하고 던지는 임팩트가 없이 해야 합니다. 이건 뭐 당연히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원래 자리로 위치를 하는데 그때 던지는 것도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쪽으로 내려놓되 이렇게 되면은 시작과 끝 지점이 같긴 하지만 방향이 같긴 하지만 던졌기 때문에 개수로 인정이 안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선과 가슴 그리고 불가리안 백은 같은 곳을 쫓아야 합니다. 자, 지금 정면을 바라고 있죠? 불가리안 백은 항상 기준은 불가리안 백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슴이 불가리안 백을 보지 않고 앞으로 보고 있으면 개수로 인정하지 않는 거. 내려놓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려놓을 때도 그렇죠. 가슴은 불가리안 백을 기준으로 쫓아가야 되는데 앞을 보고 내려놓으면 개수로 인정이 안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네 번째, 일어섰을 때 팔꿈치는 어깨 넓이 이상 벌어져야 되고, 탑 자세 한번 잠깐 만들어 주실까요? 팔꿈치는 어깨를 기준으로 최소 수평 이상이어야 되는데 지금 봐보시면 어깨 밑에 팔꿈치가 위치하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 탑 자세 때. 그래서 자, 좋은 자세 한번 보여주실까요? 수평 이상이죠. 다시 수평까지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여기도 인정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어깨를 기준으로 팔꿈치가 밑에 있으면 인정이 안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팔꿈치는 어깨 넓이 이상 벌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좁아져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 자, 명심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내려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또 일어섰을 때 기준을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탑 자세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요. 시선은 무조건 정면을 바라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목과 허리는 중립, 그 다음에 무릎은 펴 있어야 하는데 아까 처음에 보셨다시피 목을 구부리고 허리를 구부정하게 하고 무릎을 이렇게 구부린 상태로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램스윙 하면서 무릎을 구부리면서 받는 동작을 하면 안 되겠죠?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무릎을 구부리면서 받으면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 자, 그렇게 명심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불가한백이 등에서 부딪히지 않도록 쿵 거리면 안 되고 쿵 거리면 안 되고 네, 이렇게 돼도 개수로 인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번 시작과 끝은 같은 위치에 있어야 하며 불가리안 백은 지면에 확실히 닿아야 합니다. 자, 한번 보여주실까요? 같은 방향에 위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개수로 인정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면에 닿지 않는 거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에 있는 것도 안 됩니다. 그만. 잘해주셨습니다. 어리야. 램싱하고 1분만 쉬었다 할게요. 알겠습니다. 와, 이거 허리 아프네. 희한하네. 그래서 홈짐에서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기 때문에 이제 간혹 보면은 저번에 소련 선생님께서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렇게 소리 나니까 층간소음 때문에 중간에서 이렇게 하시거나 내려놓지 못하고 중간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네. 오히려 지금 제가 시연을 해보니까 네. 이렇게 안 하다가 이렇게 하니까 허리 아프네. 맞아요. 원래 허리가 안 아프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확실히 안전을 위해서 올바른 자세를 해야 되는 거를 느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테크니컬 테스트도 되게 중요하지만은 이제 홈짐이나 어떤 환경에 의해서 꼭 테크니컬을 위한 13분 매치 테스트를 안 하셔도 괜찮고, 맞아요. 네, 그 환경에 맞게끔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램스윙 개수가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매치 테스트를 할 때 5번을 하고 나서 내려놓지 않고 방향만 바꿔서 내려놓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개수로 인정이 안 되는 거. 자, 5 하고 이렇게 내려놓으면 안 되고요. 자, 이거 왜 안 되냐? 저희가 시작과 끝에 대한 기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작도 여기고 그 다음에 끝도 지금 잡고 있는 이 자세여야 해요. 그래서 5번 이렇게 하고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자, 다시 등에 한번 올려봐 주시겠습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휩을 하고 다시 이쪽으로 와야 한 개수 5번이 채워지는 건데, 내려놓지 않고 반대편으로 갔기 때문에 4번을 한 걸로 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고, 무조건 다시 내려놓고 그 다음에 바꾸고 다시 해야 하나, 이렇게 시작이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프론트 레이즈 스쿼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론트 레이즈의 스쿼트에서도 시작과 끝이 있는데 성원 선생님이 보여주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앞에 나와주시고, 자, 불가리안 백의 사이드 핸들을 잡고 서 있는 상태에서 불가리안 백의 바디가 무릎 이상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한번 보여주실게요. 그래서 시작과 끝에 대한 끝 자세는 동일합니다. 이게 시작 자세이기도 하고 끝 자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스킬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잡고 있을 수 있겠어요? 오케이. 자, 첫 번째, 허리는 중립 또는 각자가 조절 가능한 범위 안에서 굴곡 가능합니다. 두 번째, 문제가 있지 않는 한 발바닥은 지면에 가급적 붙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동작의 시작과 끝에서 불가리안 백은 무릎 이상 위치에 매번 다 있어야 합니다. 무릎 이상. 자, 그리고 네 번째, 앉았을 때 무릎은 최소 고관절과 평행이거나 더 아래로 내려와야 합니다. 다섯 번째, 팔을 편 상태를 유지를 하고요. 약간 구부려져도 괜찮습니다. 자, 여섯 번째, 앉았을 때 불가리안 백의 위치는 어깨 높이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손목은 중립을 유지, 불가리안 백의 실밥이 정면을 향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자, 마지막 여덟 번째, 상체는 45도 이상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멋진 자세로 5번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잘못된 자세를 보여드리기에 앞서서, 자, 한번 시작 자세가 여기고 끝 자세가 여기이기 때문에 한 번 하고 내려놓고 던지는 거는 괜찮습니다. 던져도 괜찮지만 여기에 닿기 전에 내려놓는 거는 안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프론트 레이즈 스쿼트에서 개수로 쳐주지 않을 때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닿아야 된다고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작과 끝에서 지금 시작은 닿았는데 이제 끝날 때 닿지 않았기 때문에 개수로 인정이 안 됐습니다. 허공에 계속 떠 있는 거죠. 이러기도 쉽지 않죠, 사실. 네. 더 힘들어.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힘들어서 뻗팅기면서 하시는 분들이 가끔은 있어요. 그것도 이제 개수가 인정이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안 좋은 자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허리는 중립 또는 각자가 조절 가능한 범위 안에서 굴곡 가능.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런 식으로 구부러져 있으면 안 되겠죠. 일어서 있을 때는 확실히 일어서 있어야 되는 거. 자, 그리고 앞으로 기울어졌을 때도 앞으로 앉았을 때도 허리가 이렇게 많이 구부러져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있지 않는 한 발바닥은 지면에 가급적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뒤꿈치가 떨어지는 것도 안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앞으로 던지면서 상체를 뒤로 세우려다 보니 무릎이 앞으로 발사가 되면서 뒤꿈치가 들어지는 경우거든요. 하지만 내가 구조적으로 또는 문제가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발바닥은 다 붙어 있어야 된다는 점 알고 계시고요. 세 번째, 동작의 시작과 끝에서 불가리안 백은 무릎 이상 위치에 매번 다 있어야 합니다. 무릎 밑으로 지금 다 있죠? 이게 시작할 때는 다 있지만 내려놓을 때 또 밑으로 내려놔서도 개수가 인정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매번 무릎 이상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팔은 앉았을 때 무릎은 최소 고관절과 평행이거나 더 내려와야 합니다. 그렇죠. 고관절이 무릎 밑으로 또는 평행으로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고관절이 훨씬 더 위에 있죠, 무릎보다. 그래서 이것도 개수를 인정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팔을 편 상태를 유지하지만 약간 구부려도 괜찮다. 이것도 빨리빨리 할 수 있지만은 이것도 팔을 너무 구부렸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앉았을 때 불가리안 백의 위치는 어깨 높이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금 무릎 위에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은 어깨 높이 위에 이상으로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개수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손목은 중립을 유지. 불가리안 백의 실밥이 정면에 향하더라도 괜찮다. 그러면 안 괜찮을 때는 이렇게 던지듯이 손목이 꺾이면서 아예 어떤 조절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 벗어나서 꺾여지는 행위, 이게 안 된다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여덟 번째, 상체는 45도 이상 기울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거의 90도로 들어가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편합니다. 하지만 개수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자, 감사합니다. 아유, 허리 아프시겠어요. 장난이 아니야. 안 좋은 자세를 하기가 더 힘드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자세가 안 좋으면 어차피 통발하기가 힘들어요. 맞아요. 그리고 다칠 위험도 너무 많습니다. 맞아요. 네. 자, 마지막 스핀 앤 암스로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시작과 끝에 대해서 이제 성호 선생님 보여주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시작과 끝에 대한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램스윙의 시작 자세와 동일하며 오른쪽으로 시작했다면 스핀 앤 암스로우 후 동일한 방향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램스윙 시작 자세 한번 만들어 볼까요, 성호 선생님? 자, 시작 자세.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램스윙의 시작 자세와 동일하며 시작 자세는, 그리고 만일 왼쪽에서 시작했다면 스핀 앤 암스로우
후 동일한 방향에 내려놓아야 개수가 하나가 인정이 됩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스핀 앤 암 스로우 하고 내려놓을 때 왼쪽에 내려놓아야 한 번이 인정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잠깐 일어나 주시고, 자, 그렇다면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스핀 동작은 스핀에서의 규칙과 동일합니다. 자, 스핀의 암스로우라고 하더라도 뭔가 이 휩이라는 동작이 빠진다거나 아니면 스핀에서의 어떤 그 정돈된 규칙이 있었죠. 거기에서 벗어난다면 그것도 개수로 인정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바닥에 내려놓는 순간까지 메인 핸들을 잡고 있어야 하며 던지는 임팩트 없이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 번째, 보폭이 어깨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네 번째, 암스로웃이 충격 없이 등에 얹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손목은 중립에서 살짝 구부러지거나 뒤로 신전이 되어도 괜찮지만 무게에 의해서 꺾어지게 되면은 안 됩니다. 자, 여섯 번째, 동작의 시작과 끝 전에 떨어뜨리면 해당 횟수에서 스핀부터 다시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일곱 번째, 동작이 끝나기 전 다리는 지면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자, 여덟 번째, 숄더 로드에서 스핀으로 넘어갈 때는 상체를 세우셔야 합니다. 아홉 번째, 숄더 로드 시 시선은 정면 또는 등의 반대쪽으로 넘어간 사이드 핸들 쪽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성원 선생님께서 한 번만 더 좋은 자세로 5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보폭이 어깨를 넘어가지 않았고요. 암스로우 때 상체를 세우는 것도 너무 좋고요. 내려놨을 때도 처음 시작과 같은 방향으로 내려놓으셨고요. 자, 그렇다면 안 좋은 자세를 손흥 선생님께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스핀 동작, 개수로 인정이 안 될 때를 먼저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암스로우 하고 같은 방향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놓을 때가 있죠. 너무 힘들면 이렇게 되면 개수가 인정이 안 되고요. 처음 시작과 동일한 방향에 내려놓으셔야 개수가 인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스핀 동작은 스핀에서의 규칙과 동일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아까 거 참고를 스핀에 대한 규정을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이 암스로 등 숄더 로드를 할 때도 힙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이거는 힙이 없이 그냥 이제 등에 얹혀지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힙을 해서 이렇게 숄더 로드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닥에 내려놓는 순간까지 메인 핸들을 잡고 있어야 하며 던지는 임팩트 없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방금 보셨다시피 같은 쪽에 던지는 것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같은 방향에 내려놓더라도 지금처럼 던져서 내려놓으면 안 된다라는 거. 자, 세 번째, 보폭이 어깨를 넘지 않습니다. 스핀을 간혹 안정적으로 하려고 이렇게 좀 어깨 넓이보다 벌려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스핀보다는 보폭이 작아야 된다는 거, 그 기준은 어깨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려놓으시고, 자, 네 번째, 암스로웃이 충격 없이 등에 얹혀져야 합니다. 충격이 있는 거고요. 충격이 있는 거, 등에 얹힌 건 잘했지만 충격이 있었고, 이번에는 어깨 히팅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렇죠. 어깨로 치고 내려놓는 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날개뼈 또는 여기 완벽하게 등 쪽에 얹혀져야 합니다. 그렇죠. 내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깊숙하게 가면 좋은 거고, 어깨만 딱 히팅하고 내려놓는 건 안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손목은 중립에서 살짝 구부러지거나 뒤로 신전이 되어도 괜찮지만 무게에 의해서 꺾이면 안 된다. 이거는 조금 보이기가 힘들긴 한데,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조금만 더 넘겨볼까요? 넘겼을 때 지금 손목이 아예 꺾여지죠. 손목이 이렇게 꺾여져서 이 무게에 의해서 꺾여지는 거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손을 계속 살짝 신전이나 굴곡이 될 수는 있죠. 보통 이 경우에는 신전이 되겠죠. 신전이 될 수는 있지만 내가 컨트롤 여하에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6번째죠. 동작의 시작과 끝 전에 떨어뜨리면 해당 횟수에서 스핀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잠깐 램스윙에서 한번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왼쪽에서 시작을 했는데, 자, 중간에 그냥, 네, 스핀을 하고 떨어뜨리면 다시 램스윙부터 시작을 해 주셔야 돼요. 스윙을 한번 했는데도 떨어뜨리면 다시, 이래도 다시. 그래서 나는 분명히 램스윙에서 시작해서 스핀을 한번 하고 숄더 로드 전에 떨어뜨렸는데 스핀을 한번 했어요, 그죠? 하지만 그것도 개수로 인정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거고요. 동작이 끝나기 전 다리는 지면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스핀 앤 암스로 하면서 다리를 뒤로 빼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 지면에 확실히 붙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리를 빼거나 아니면 이동이 되면서 내려놓은 거는 안 된다. 하지만 하는 도중에 이렇게 내가 균형을 잃어서 다시 그대로 이어나가는 건 괜찮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숄더 로드에서 스핀으로 넘어갈 때는 상체를 세웁니다. 스핀 앤 숄더 로드에서, 잠시만 여기서 잠깐 멈춰 주실까요? 숄더 로드에서 잠깐 멈춰 주시고, 여기서 상체를 세워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암스로우로 연결이 되는데, 여기서 그대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힘들면 계속 이렇게 숙인 상태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 확실히 세워지는 모션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구부린 상태에서 암스로우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숄더 로드 시 시선은 정면 또는 등의 반대쪽으로 넘어간 사이드 핸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네. 숄더 로드 시 시선은 정면 또는 등의 반대쪽으로 넘어간 사이드 핸들 쪽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이드 핸들의 반대쪽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것도 개수 인정이 안 되고, 그래서 소령 선생님께서 사이드 핸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죠? 개수 인정. 또는 앞을 바라보고 있어도 개수 인정 안 되는 거는 저쪽 사이드 핸들과 반대쪽을 바라보고 있으면 개수가 인정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스핀 앤 암스로우로 저희 13분 매치에 들어가는 모든 동작을 살펴봤는데요. 지금은 이제 저희가 뭐 굉장히 많은 고민과 그 다음에 이제 이때까지 많은 경험에 의해서 스탠다드한 어떤 룰을 만들어 봤지만, 앞으로 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잘 보셨죠? 그러면 나는 매치 테스트만 그냥 하고 그냥 루틴이나 할란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전혀 무방하다는 거. 이거는 테크니컬 매치 테스트.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10월부터 하는 이유는 10월 8일과 9일 양일 레이스 레벨 1.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레벨 1 지도자는 누군가를 가르칠 때 뭔가 생략을 하면 안 돼요. 이미 자기가 다 알고 있다고 생략을 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정말 잘 가르쳐야 되겠죠. 하나부터 열까지. 회원과 내가 운동 능력이 똑같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올바르게 가르치기를 저희가 원하는 마음에 이렇게 한번 규정을 만들어 봤으니까, 네. 테크니컬 매치 테스트 벌써 근데 많은 사람들이 댓글이 엄청 많아요. 네, 다 도전하는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13분 매치 테스트를 이미 통과하신 분들이더라도 네. 이미 체력은 충분히 이제 길러져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규정이 조금 달라진 분들이 있으니 거기에 그냥 입각해서 좀만 해주시면 그 테크니컬 테스트로 이제 인정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물론 막 많이 바뀐 게 없어요, 그죠? 네. 다만 가장 이제 중점적으로 보는 게 이제 개수, 시작과 끝.
요거가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에 한계를 세야 되냐,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이 얘기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다 많은 분들이 이제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통일을 하자. 예, 이거기 때문에 뭐 아이 왜 빡빡하게 하고 그래, 이런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성호 쌤도 마지막 인사. 가고. 여기 마이크가 여기 있어서 예, 가까이 오셔야 됩니다. 모범이 되기 위해서 17km를 먼저 다시 한번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12kg요. 청목 쌤은 22km 도전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야, 그러면 한번 도전 가보시죠.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